강수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방울이나 빙정, 눈, 얼음이 된 후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흔히 비나 눈, 우박을 의미합니다. 강수라는 단어 뜻. 강수 현상이 생기기 위해서는 구름이 필요합니다. 구름에서 비, 눈, 우박이 만들어지는 거네. 구름은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과 같은 구름 입자들이 집합해 있는 것으로 구름 뜻. 구름의 형성에는 수증기의 포화 과정을 통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증기의 포화 과정이구만. 주어진 온도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되어 있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요만한 가로 세로 1m짜리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투명 아크릴로 거기에 수증기를 때려 넣을 거야.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포화 상태. 이때의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 수증기에 의한 압력을 포화 수증기 압이라고 한다. 포화 상태에서 수증기의 양과 압력을 어떻게 계산하나 보다. 포화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 압은 기온에 비례합니다. 빨간색 밑줄. 포화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 압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기온이 올라가면 수증기 더 많이 들어가. 기온이 올라가면 압력도 높아져. 대기 중의 수증기 압이 포화 수증기 압에 도달하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초과된 양의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 구름 입자를 형성하고 포화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 압은 유지됩니다. 포화 수증기량 늘어나다가 일정하게, 포화 수증기 압 늘어나다가 일정하게 늘어나고 포화가 되는 이 시점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이제 압력과 누구야?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냥 요 정도 거겠네. 일반적으로 대기가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대기가 상승하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응결되는 온도인 이슬점에 이르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대기가 상승한다 1, 대기 온도 낮아진다 2. 대기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응결된다 3.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 4단계 구름 입자가 생성이 된다. 이 구름 입자가 모여서 구름을 이루는 것이다. 구름 입자는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지만 상승 기류의 영향을 받아 공기에 떠 있을 수 있다. 구름 입자는 중력과 상승 기류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두 번째 단락. 수증기의 응결이 되기 위해서는 응결핵이 필요합니다. 응결핵이 필요하다니까 체크. 응결핵은 수증기를 흡착하여 구름 입자가 형성되게 하는 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결핵이 없으면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포화 상태를 넘어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다도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끊어. 응결핵이 있어야 수증기가 응결할 수 있다. 얘가 없으면 응결되지 않는다. 응결핵 필수. 구름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물질은 먼지, 해염, 황산, 초산 등 응결핵은 흡습성 물질. 주변의 수증기를 빨아들여 구름 입자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대기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액체 상태의 구름이 얼어서 빙정이 되는데 이를 위해선 빙정핵이 필요하다.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 되려면 응결핵이 필요하고 온도가 낮으면 빙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건 빙정핵. 빙정핵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기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도
구름 입자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을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한다. 구름은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집합이지만 모든 구름이 강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중에서 비 내리는 구름이 있고 눈 내리는 구름이 있는데 비도 눈도 내리게 하지 않는 구름이 있기는 있어. 이처럼 평소에는 구름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구름 입자를 떠받치는 상승 기류의 힘과 구름 입자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보면서 비 내리지 않는 구름을 보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면 돼요? 저 구름에 작용하는 상승 기류의 힘과 중력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따라서 강수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름 입자가 발달해서 상승 기류보다 중력의 영향이 더 커야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 상승 기류보다 중력의 영향이 더 커야 강수 현상이 일어난다. 구름 입자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빙정설과 병합설이 있습니다. 빙정설은 중위도 및 고위도 지방의 강수 과정을 설명합니다. 중위도, 고위도. 빙정 표면에서의 포화 수증기 압이 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사실에 기초한 겁니다. 포화 수증기 압, 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중위도,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구름에는 물방울, 빙정, 관행각 물방울이 공존하는데 관행각 물방울 왜 있었지? 빙정 핵이 없어서. 영하 40도 이하인 구름의 상부는 빙정, 0도 이하인 하부는 물방울, 중간에는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름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생겨있는 구름에서 어디가 있냐? 영하 40도 이하인 구름의 상부는 빙정, 상부에는 빙정, 0도 이상인 하부에는 물방울, 중간에는 빙정과 관행각 물방울이 함께 존재합니다. 여기 가운데에는 빙정 앤드 관행각 물방울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영하 40에서 0도 사이의 구간에서는 수증기 분자들이 증발과 응결을 통해 기체와 액체 상태를 활발하게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름은 기체예요, 액체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체인 동시에 액체인 상태야. 기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 구름 속에서는. 포화 수증기압의 차이로 포화 수증기압은 뭐에 영향받는다 그랬더라? 기온에 따라 영향받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화 수증기압이랑 이 위쪽의 포화 수증기압이 다를 수가 있어. 포화 수증기압의 차이로 관행각 물방울이 먼저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관행각 물방울이 먼저 증발해서 수능기가 되고 1. 빙정 표면에 달라붙는다. 2. 빙정은 표면에 달라붙은 수증기 분자로 인해서 과포화 상태가 되고 3. 수증기는 그대로 빙정에 침적되면서 빙정이 발달한다. 4.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빙정이 자꾸 물 와서 들러붙어서 얽고 들러붙어서 얼고 들러붙어서 얼면 이게 커지겠지. 커지면 반복이 되어서 무거워진 빙정은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게 됩니다. 무거워진 빙정은 중력에 의해 낙하하고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이 동네가 어떻게 기온이 낮으면 빙정 상태로 해서 눈이 되고 여기 이 동네가 더운 동네야 그러면 얼음이 빙정이 내려오다가 녹아서 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눈이 되는지 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해? 해당 지역의 기온이 결정해. 네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병합설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할 건가 봅니다.
병합설은 주로 저위도면 어디야? 더운 동네. 구름 입자들의 충돌 및 병합으로 인해서 구름 입자가 발달합니다. 저위도 지방에서 생긴 된 구름은 온도가 높아 빙정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구름이 물방울 형태. 입자들은 크기가 다르고 구름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낙하하는 속도가 빨라져. 구름 입자의 낙하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구름 입자 간의 충돌이 발생해 속도가 빠른 구름 입자는 다른 구름 입자와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더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구름이 있어? 뭉게뭉게. 입자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지. 큰 애들은 어떻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떨어져. 얘네도 떨어지기는 떨어져. 그런데 무거운 애들이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지면서 어떻게? 충돌도 많아. 그럴수록 충돌 많이 하면서 더 커져. 그러면 더 빨라질 거예요. 또한 구름 입자가 구름 내부에 오래 머물수록 충돌 및 병합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구름이 두꺼워질수록 구름 입자가 커져서 빗방울이 굵어. 상승 기류가 강한 경우에도 빗방울 떠받치려고 해도 상승 기류가 이렇게 어디가 있냐? 상승 기류가 이렇게 떠받치려고 해도 이미 얘가 어떻게? 뚠뚠이야? 무거워? 상승 기류를 이겨내. 자연 어디가 있어? 그리고 그러네. 상승 기류가 더 강하면 뚠뚠해도 못 내려와. 그럼 자꾸 받쳐주니까 그 사이에서 더 뚠뚠해져. 이렇게 일정 크기 이상으로 발달한 구름 입자는 상승 기류보다 중력의 영향을 더 받게 돼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빗방울이 굵은 애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굵은 빗방울 비 맞으면 얘 구름 속에 오래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오죠. 인공 강우예요.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면 됩니다. 모든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데 저 구름이 비를 내리게 하려면 뭐 하면 돼? 응결핵 뿌려주면 돼. 됐을까? 옛날에 기우제 지내면서 막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불태우고 재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응결핵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구름까지 갈 수 있을래나 모르기는 하겠지만 뭐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거지. 인공 강우는 구름이 형성되어 있으나 그렇지 응결핵이나 빙정핵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잖아. 구름 입자가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공강우라는 것은 뭐다? 인위적으로 구름 응결핵이나 빙정핵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뿌려주는 거다. 인위적으로 응결핵, 빙정핵 뿌려주는 거다. 특정 지역의 강수를 유도하는 거다.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마을의 모든 종을 동시에 침으로써 대기를 흔들어 인공강우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고 19세기에는 구름 속으로 폭발물을 쏘아서 인공강우를 시도하기도 했었다. 46년 미국의 셰퍼는 안개로 가득 찬 냉장고에 드라이 아이스 파편을 떨어뜨리자 작은 얼음 결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드라이 아이스 파편이 뭐야? 응결핵이지. 구름에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 최초로 인공강우에 성공했다. 이것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강우의 과정에서 응결핵이나 빙정핵을 구름에 살포하는 행위를 씨 뿌려준다. 현재 시딩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이오딘화, 은과 드라이 아이스,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시드야. 얘네들이 시드야. 응결핵이라는 거겠지. 이 중
아이오딘화 은과 드라이아이스는 차가운 구름에,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은 따뜻한 구름에 시딩하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온도에 따라 뿌려주는 그 재료가 다른 건 영하 4에서 6도 정도의 구름에 아이오딘화 은을 뿌리면 빙정핵의 역할을 하며, 응결핵이 아니라 빙정핵이야. 왜? 4에서 6도 추운 데니까. 구름 속에서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하며 여기에 달라붙고 빙정을 형성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빙정이 성장하고 지상의 눈 또는 비로 떨어집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재료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괜히 넘어가기 찜찜하니까 여기 요렇게만 체크해 놓지 뭐. 드라이아이스는 영하 10도 정도의 구름에 뿌리는데, 더 추울 때 공기를 냉각시켜 과포화 상태로 만든 후, 맞아,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지. 드라이아이스 때려 넣어서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겠지. 온도가 요 정도였을 때 이미 수증기 이만큼 있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얘네들이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수증기가 돼야 돼. 물방울이 돼야 돼. 냉각시켜서 과포화 상태로 만든 후 빙정핵을 생성되도록 해서 비와 눈을 내리게 합니다. 따뜻한 구름의 경우 물방울 상태의 구름만 존재하기 때문에 흡습성 좋은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을 인공 강우의 재료로 사용한다. 추운 지역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을 조절을 하는 거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흡습성, 습기 빨리 먹어서 지가 스스로 클 수 있는 애들을 뿌려주는 거고, 이 재료를 뿌리면 주변의 물방울이 달라붙어 구름 입자가 점점 커지고 충돌 병합이 활성화돼서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인공 강우는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 폭풍우 소멸, 우박 형성 감소, 안개 소산, 기상 조절, 산불 억제, 미세먼지 저감 등에 활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성공에도 미약한 수준. 일단은 아무리 그래도 뭐가 있기는 있어야 돼. 구름이 있기는 있어야 돼. 구름이 없는 곳에선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강수가 발생하는 원리, 시딩과 강수 유발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늘에다가 그런 거 뿌려도 되나? 위험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다. 요 정도면 한계지. 기상 조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선 유익해도 어떤 곳엔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치? 이 구름 흘러가서 이 지역에 내릴 애인데 여기에서 비 내리게 해. 그럼 여기는 가뭄 들게 된다고. 따라서 현재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계. 뭐 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지만 따지면 내용은 과제 정도 되겠죠. 나머지 문제 시작해 주세요. 세상에 가와나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있냐 없냐죠. 1번 구름이 대기 중에 떠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승 기류가 떠받쳐 주니까. 1번 오케이. 기온이 구름이나 강수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빗방울이 생깁니다. 2번 오케이. 과거의 사람들이 인공강우를 시도하며 사용한 방법, 종치거나 뭐 폭탄 던졌나? 아까 미사일 쐈나? 뭐 아무튼 기타 등등 있었죠. 구름 입자가 영하의 온도에도 액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냉각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빙정핵이 없어서. 오케이. 인공강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있을 수 있어. 예방책에 대해선 얘기가 없죠. 정답은 5번.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가 복습하시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답을 써보시면 되겠죠? 다음.
기역은 빙정설이고요. 니은은 병합설입니다. 빙정설 어디였었지? 중위도, 고위도, 추운 지역에, 병합설은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였지. 빙정설은 물과 빙정 표면의 포와 수증기 압의 차이에 의해서 구름 입자가 발달한다. 그렇지. 포와 수증기 압에 대해서. 니은 병합설은 구름 입자 간의 크기의 차이에서 비롯돼 뚠뚠한 애들이 막 묶여서 더 뚠뚠해지고 낙하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구름 입자가 충돌해 낙하 속도가 빠르면 충돌 횟수가 많아. 그래서 발달이 됩니다. 괜찮아. 기역, 빙정설과 병합설은 모두 구름 입자의 크기가 발달하여 상승 기류와 중력의 평형이 깨지면, 그렇지, 상승 기류가 더 커지면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맞죠? 어쨌든 상승,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중력의 영향이 더 커져야 되겠지? 그래야 떨어지겠죠. 다음, 기역은 니은과 달리 빙정설은 구름 입자가 강수가 되어 지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애초에 떨어지는 건 뭐야? 처음부터 떨어지는 건 빙정이 떨어지지. 추우면 계속 그대로 유지돼서 떨어져서 눈이 되고, 밑에가 따뜻하면 녹아서 비가 되고, 고체에서 빙정에서 액체로 빗방울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니은은 왜 안 해요? 아니요. 애초에 니은에선 빙정이 생기질 않아. 따뜻해서. 답은 5번이죠. 니은은 구름 내부의 온도에 따라서 구름 입자의 존재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강수가 형성이 됩니다. 구름 내부의 온도에 따라 구름 입자의 존재 상태가 달랐었던 건 위에서는 빙정이고 밑에서는 물방울이고 여기 가운데에서는 빙정이랑 관행각 뭐라 그랬더라? 이름도 모르겠다. 아무튼 관행각 어쩌고 있는 애들, 얘는 뭐 설명할 때 그린 그림이더라? 빙정선 그림, 빙정설 설명할 때 그린 그림일걸요?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둘이 바꿔야 되겠네. 다음 3번. 가를 바탕으로 나의 시딩, 씨앗을 뿌려줍니다. 대기 중에 구름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시딩이 어려워요. 그렇지. 일단 구름은 있어야 돼. 뿌려도 거기에다 뿌려야지. 아이오딘화 은은 추운 지역이죠. 구름 속에 관행각 물방울이 빙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으는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아이오딘화 은은 앞 페이지로 어디가 있을까 해서 색깔도 잘 칠해놨었지. 뿌리면 지가 스스로 빙정핵의 역할을 하지. 다른 애들이 빙정핵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가 빙정핵의 역할을 합니다. 물방울이 빙정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빙정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리지.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따뜻한 애들이죠. 먼지나 해염 같은 역할을 하며, 먼지나 해염 이거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났었는데 어디에 있었더라? 가단락의 첫 번째였나? 가단락 둘째 줄이죠. 가단락 둘째 줄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물질의 먼지, 해염, 황산, 초안, 흡습성 물질이라고 해놨으니까 흡습성 물질로서 역할을 하며 수증기의 응결을 원활하게 합니다. 괜찮아. 수증기가 크기가 커지게 해주는, 커진 물방울이 되게 해주니까.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은 병합설에서 설명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강수를 유발한다. 그렇지. 눈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애초에 따뜻한 데 뿌리는 애들이니까. 아이오딘화 은과 드라이아이스를 기온이 영하권인 구름에 뿌리면 빙정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이 상승 기류보다 커져서 눈이 되어 내리겠지. 그래서 5번 괜찮아. 틀린 건 2번. 다음 페이지. 그림 나오면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인공 강우의 원리, 기상 항공기가 우와 아이오딘화 은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구름, 차가운 구름이야. 아이오딘화 은 자체가 무엇이 되어서 빈결핵인가? 아씨,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단어 더럽게 눈에 안 들어오네. 빙정핵의 역할을 하죠. 과냉각된 물방울이 와서 들러붙죠? 왜? 포화 수증기 량이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고 원래 있었던 애들이 이제 모여서 응결이 되는 거니까 눈송이가 되어서 내립니다. 이 구름 밑에 기온이 낮구나. 요 정도까지 써놓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밑으로 보자. 1번 인공 강우는 중위도 고위도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공 강우를 시도하기 위해선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나? 그치.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구름을 형성한다라는 말인 건데.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랑 똑같은 말이지. 구름의 온도가 더 낮다면 A에서 아이오딘화 은 대신 드라이 아이스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왜냐면 앞에서 봤을 때 아이오딘화 은은 영하 4에서 6도였고 드라이 아이스는 영하 10도 정도에 뿌려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영하 4에서 6도, 드라이 아이스 영하 10도. B에서 아이오딘화 은은 공기를 냉각시켜 과포화 상태로 만든 후 응결핵이 생성될 수 있도록. 아니야, 지가 응결핵이 되는 거지. 게다가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응결핵이 생성되도록 만드는 건 드라이 아이스죠.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 C에서 내려올 때 대기의 온도가 높으면 B가 될 겁니다. 오케이. 다음 A에 나타나 있는 뿌리다는 이거 가루 뿌리는 거죠. 가루 뿌리는 거는 뭐예요? 어디가 있어? 여기에서 흩어지게 던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뜻으로 쓰여 있는 건 2번이죠. 돈을 뿌리고 다닌다, 낭비하다. 나도 진짜 여행지에서 돈지랄 한번 해보고 싶다. 일제가 뿌린 정신적 잔재, 일제가 남긴 영향을, 뿌리다는 영향을 널리 퍼지게 하다. 요즘 이 미친놈들 오염수 뿌린다고 지랄을 하던데 그거 막아야 되지 않을까? 투수는 팔을 힘차게 뿌려서 여기에선 위에서 아래로 흔들다. 어제 광현이 엄청 잘 던졌는데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언젠간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뿌리다는 말 그대로 그냥 눈물을 흘리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있죠. 틀린 건, 맞는 건 2번. 일단 정지.